이번에는 9장 기본 그래프 중에 산점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점도는 영어로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한 가지의 변수만 가지고 주로 데이터를 그렸었는데, 이건 다중 변수 데이터를 가지고 두 변수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다중 변수 데이터가 뭐였죠? 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칼럼으로 이제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각 컬럼은 이제 하나하나의 변수고요. 이 변수는 하나의 주제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꽃받침의 길이라는 걸 중심으로 모은 거고 하나의 주제고, 여기는 꽃잎의 길이. 각각의 어떤 관심 사항이 다른 데이터셋이 모여 있을 때 다중 변수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다중 변수 데이터에서 두 변수를 뽑아서 하나는 뭐 예를 들어 x축에, 하나는 y축에 이렇게 두 값의 관계를 이제 표현해서 어떤 경향성을 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중량 카스라는 데이터에 자동차의 중량이랑 연비의 관계를 한번 산점도로 그려본 건데요. 그려보면 뭔가 이런 경향이 보이죠. 결국은 중량이 커질수록 연비는 낮아진다. 그리고 중량이 작을수록 연비는 높아진다. 이런 어떤 추세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한 시각화 기법이고요. 일단은 두 변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두 변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방금 봤던 카스라는 기본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empty 카스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쓸 건데, 한번 하기 전에 str 해서 empty 카스 하면은 데이터의 어떤 전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죠. 32개의 이제 관측치가 있고 11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다중 변수 데이터죠. 그 중에서 우리는 WT라는 WT라는 이 컬럼이랑 MPG, 연비에 해당하는 MPG 이 두 컬럼을 뽑아서 쓸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렇게 WT와 MPG의 두 변수를 빼서 저장을 한 거고요. 이제 3점도는 라인 그래프 그릴 때도 플랫을 썼었죠. 똑같이 플랫을 쓰고 X축에 해당하는 자료, Y축에 해당하는 자료를 쓰고, 라인 그래프랑 다른 거는 이제 타입을 라인으로 지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실행을 해주면 이건 없어도 요거는 일단 요거 빼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점들로 산점도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산점도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여러 매개 변수로 정보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메인은 이제 타이틀, X11 많이 봐서 기억나시죠? X축의 레이블, Y11, Y축의 레이블. 컬러는 그 점의 색깔. 여기 처음 보는 게 이제 PCH인데 포인트 캐릭터라고 해서 이 포인트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어떤 모양으로 그려줄 거냐 실행해 보면, 지금 동그라미잖아요. 여기를 뭐 숫자를 바꿔주면 마음에 드는 걸 아무거나 써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표현되는 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매개 변수가 PCH고요. 요거를 한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PCH에 해당하는 점의 모양에 해당하는 이제 값들은 0은 네모, 뭐 1은 동그라미,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요 점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런 앞에서 설명한 중량이 커질수록 연비는 작아진다라는 경향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변수들, 지금 뭐 중량과 연비만 살펴봤지만 뭐 3개, 4개 이제 변수들의 다 관계를 쌍으로 이제 살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2개씩 짝지어서 한점도를 이제 일일이 다 그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이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발스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데이터 셋에서 4개의 컬럼을 뽑는 겁니다. mpg, disp, drat, wt라는 이제 4개의 주제를 뽑은 거죠. 이 4개의 변수들의 관계를 이제 산점도로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 후보를 뽑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empty class 안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요 이름에 해당하는 4개의 컬럼만 뽑혀서 타겟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 타겟이라는 걸 한번 이따가 볼 거고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를 그냥 바로 요 데이터셋 넣는 부분에 넣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죠. 그냥 요 데이터가 아까는 이제 2개의 변수였는데 여기는 이제 다중 변수, 뭐 4개의 변수가 됐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아까 empty cals라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11개의 변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 4개만 뽑겠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empty cals하고 컬럼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이름을 넣어주면 4개의 컬럼만 딱 뽑힙니다. 헤드를 쳐보면 그쵸? 이렇게 4개의 컬럼만 지금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여기 지금 pair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플랫이라고 쳐도 됩니다. 플랫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보이냐?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6개, 4 곱하기 4, 16개의 박스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 칸과 이 칸이 만나는 이 지점의 칸은 y축은 mpg, x축은 disp라는 뜻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y축은 disp, x축은 drat가 되겠죠. 그래서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실은 우상단과 좌하단의 데이터셋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됩니다. 뭐, 오른쪽 위만 보면 이제 이 데이터의 관계들을 모든 조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경향성이 이제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글은 뭐죠? disp랑 wt도 관계가 있고 여기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 정보도 그러니까 박스 플롯에서 그룹에 따라서 이제 색이나 모양을 달리 표시했던 것처럼 산점도도 그룹 정보가 있다면 그 점의 모양을 뭐 달리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점의 그룹마다 색깔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도 한번 코드를 보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한번 형태를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이렇게 str하고 쳐보면 아이리스는 이제 150개의 관측지와 5개의 변수로 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5개의 변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세팔 랭스, 세팔 위드 뭐 이렇게 해서 스페시스까지 총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데이터 준비는 아이리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컬럼, 결국은 이제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죠. 컬럼만 뽑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iris.to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만 지금 뽑혀 있죠? 거기에 이제 요 레벨즈 함수 기억나시나요? 지금 스페시스를 보면은, 컬럼을 보면은 이제 요 컬럼의 자료형이 팩터입니다. 팩터. 팩터는 이제 범주를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의 값이죠. 팩터의 자료형 같은 경우에 레벨즈를 쓰면은 이 값의 종류를 반환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요 여러 개의 값, 150개의 값 중에서 이제 유니크한 어떤 값이죠. 그러니까 종류를 나타내는 그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우리는 그 이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룹의 정보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제 그 품종을 이제 그룹으로 쓸 건데, 이렇게 품종 정보를 갖고 왔고 그 앞에 as numeric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이 말은 팩터는 이제 숫자로 바꾸겠다라는 뜻인데, 숫자로 바꾸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어떤 범주형 자료가 뭐 1, 2, 3 이런 값으로 정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꿔서 이 숫자의 값들을 그룹에 저장을 하고요. 이 그룹에 저장한 이유는 이제 칼라의 값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색을 쓸 건데, 점으로 그 품종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뭐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을 칼라에 저장을 해주고, 이제 플러스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를 그릴 때 플러스 써주고, 이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데이터는 iris.2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그려보죠. PCH가 아까 그 점의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점의 모양인데 이제 그룹을 주면 각 점들이, 지금 이 그룹은 지금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숫자에 해당하는 점의 모양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결국은 1, 2, 3,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세 가지 점의 모양이 나오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품종이 1에 해당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모양, 뭐 2에 해당하는 건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품종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색깔도 함께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칼라의 매개 변수에 우리가 앞에서 저장해준 요 칼라 값 뒤에 가로를 하고 그룹 정보를 넣어주면 이 그룹이 1, 2, 3인데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레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린, 3에 해당할 경우에는 블루라는 색을 각각 점마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에 따라서 1번 그룹은 이제 빨간색, 2번 그룹은 초록색, 3번 그룹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보셔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칼라 같은 경우에 칼라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룹에는 1, 1 해서 뭐 3까지 150개의 값이 들어있고요. 1인 경우에는 이 칼라의 첫 번째 레드, 2면 그린, 3이면 블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를 색과 모양을 달리할 수 있는 그룹 정보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뭐 빨간색 부분 해당하는 세토사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은 유난히
다른 두 품종에 비해서 이제 꽃잎의 길이와 너비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대략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산점도를 그려보면 이런 전체적인 경향도 보이지만은 어떤 그룹 정보로 나눴을 때 그 그룹이 가진 또 특징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린 산점도의 범례,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대한 각 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범례를 표시할 때 이전에도 리전드라는 거를 썼었는데 여기 플랫에서는 그 라인 함수처럼 플랫이 끝나고 그 다음 바깥에 이제 리전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건 비슷해요. x의 바텀 라이트 하면은 그래프의 바텀이면 아래쪽이죠. 라이트 하면 오른쪽. 이 부분에 범례를 그리겠다 뜻이고, 리젠드 하면은 여기 그 범례에 보여줄 이름들을 어떻게 설정하겠다. 레벨즈 하면은 결국은 요 아이리스의 품종 정보의 이름을 표시하겠다라는 의미고요. COL은 이제 색깔, 이건 아실 거고, PCH는 이제 점의 모양을 이제 범례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보면서, 실행한 결과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범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bottom right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 부분에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리젠드 부분에 레벨즈 아이리스의 품종 정보는 요 글씨입니다.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그리고 색깔은 지금 여기 색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이시죠? PCH는 점의 모양. 여기 보여지는 지금 점,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례는 이제 리전드 함수로 산점도 위에 출력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수고하셨습니다.